안녕하세요. 저는 야생마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또 직원으로도 있는 야생마 주경진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이제 기상을 합니다.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보통 5시에 이제 새벽 레슨을 나가게 됩니다. 새벽 레슨 나가서 5시, 6시, 7시, 8시, 9시, 그리고 10시까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9시에는 이제 개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 새벽반에 한 5명 정도를 이제 레슨을 해요. 그 다음에 레슨을 하고 개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11시에 출근하게 됩니다. 11시에 이 맞춤 슈트 매장에 출근을 해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낮 시간에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짬짬하게 뭐 태닝샵도 가고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가고 뭐 취미생활로 오토바이 타는 걸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또 오토바이에 파생된 사업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의류로 가죽 자켓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또 매입하고 파는 그런 일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도 이제 지인들과 또 진행을 하게 됐고, 낮 시간에는 그런 취미생활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녁 이제 한 6시에서 7시부터 또 다시 PT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7시, 8시, 9시, 10시까지 그렇게 이제 PT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 하지를 못해서 9시까지 마지막 레슨을 하고 밤 늦게는 제 개인 운동을 또 하고 저는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그렇게 귀가를 하면은 보통 한 10시 반, 11시 정도가 되는데, 이제 11시 정도가 되면은 마감을 하러 구로에 이제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곱창집에 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곱창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본 다음에 이제 집에 다시 오게 되죠. 사실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새벽 1시나 2시까지 좀 그런 일들이 반복이에요. 매장 왔다 갔다, 아니면은 또 제가 또 부천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가게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맨날 반복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일상이 맨날 뭐 일주일, 한 달, 뭐 1년, 2년, 3년, 뭐 지금 벌써 5년,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들지는 않아요. 당연지사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일 뿐이지, 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담도암이 이제 걸리셨는데, 담도암은 생존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걸리셨을 때부터 저는 이제 돌아가실 거를 알고 있었지만 부정을 했었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수술을 한번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병원에서는 했었었는데, 그게 또 재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게 작년 한 2월달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말하는 게, 부모님한테 잘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있을 때는 저도 아버지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우고 진짜 막 욕을 하면서 싸울 정도도 싸운 적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경험은 아마 거의 대부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가 이제 아버지, 고인이 되신 아버지 방이었고, 여기가 이제 할머니랑 저랑 이제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같이 잤었던 방인데, 제 꿈이 진짜 컴퓨터 있는 방 하나 있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겪어봐야지 안다고, 정말 그 소중한 그 빈자리를 돌아가고 나신 후에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었고, 그리고 또 슬럼프에 사실은 빠졌었죠. 근데 그거를 모든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무뎌지더라고요. 그 슬픔 속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선물을 또 주고 가십니다. 빚이 또 이게 많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수억 원대의 빚을 저한테 또 선물로 또 주고 가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사업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빈 빚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지사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걸 다 이제 청산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일이 이렇게 뭐 이슈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제 지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겉보기랑 좀 신의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으면은 1을 도움을 받으면 2, 3, 4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좀 강박을 갖고 살아요. 왜냐면은 평생을 저는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그걸 갚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안에 좀 살고 있는 그런 성향인데, 이 전에 이제 테슬라 사건이 있기 전에 다찌 사건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지만 저한테 사기를 치신 분을 저는 알면서도 용서를 해드렸어요. 근데 용서를 해드렸는데 그 용서해드리는 중간 안에서 어떤 한 그 업체분이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십니다. 3번 정도를 제가 도움을 받게 돼요. 이 도움을 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찍게 된 영상이 사실은 그 테슬라 영상이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을 때 돈은 물론 안 받았습니다. 뭐 뒷광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뒷광고가 아니라는 거를 해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디 가서 말을 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 금전적인 걸 받지 않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고마워서 도움을 드렸었던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터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와서 해명을 한다고 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사건의 발달 정도는 제가 꼭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짧게만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영상이 10분짜리라고 하면 사실 한 5분밖에 보지를 않아요. 끝부분은 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저를 저격하신 분이 맨 마지막에 나도 이제 야생마님의 진정한 팬이고 소위 말하는 곤봉부대다. 근데 야생마님이 라면을 먹으면은 우리 곤봉부대 모두가 화를 좀 사그라뜨리고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진심으로 조금 원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저를 저격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봤던 거고, 많은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찍게 됐죠. 사실은 회사 내에서도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이걸 왜 찍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사과 영상을 찍었지만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다 라고 해서 찍었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머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영상을 찍었었던 이유는 단순히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어요. 뭐 100개, 200개, 300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달렸었는데, 그 내용은 야생마님이 라면을 먹으면 우리도 용서할 거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의미에서 찍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더 봉사활동으로 좀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제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 자체가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친척들도 다 알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딸내미도 사실은 알고 있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다 알죠. 사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차고 다니는 이게 실팔찌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첫째 딸이 이제 해줬었던 그 팔찌입니다. 뭐였냐면은 저한테 이제 아빠 힘들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 소원 팔찌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는 테슬라, 하나는 다치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자기도 아는지 다치는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 팔찌가 끊어질 때 소원을 빌어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팔찌를 2개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어요. 사실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요것들만 봐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사실은 봉사활동에 정말 빠져 있어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너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뭐 아니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좋은 바이러스는 퍼지게 돼 있고, 그것들을 보고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왜 빠졌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제가 힘들 때 봉사활동을 갔을 때 거기 계셨었던 모든 분들은 저를 전부 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그 감정이 너무나 저는 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기 때문에 봉사를 갔을 때 그 희열과 봉사를 가서 저를 반겨주는 그 어르신들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돼서, 봉사는 제가 가지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함을 느끼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봉사를 꾸준하게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봉사라는 것 자체가 좀 강박처럼 됐어요. 이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가면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 정도의 강박 수준이 돼서 정말 일주일에는 한두 번씩은 무조건 가고 있는데, 지속성 있게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인간 주경지는 뭘까?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사실은. 나는 뭘까?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극한으로 저를 열심히 몰아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얘는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는 그런 느낌만 받으셨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없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10년이 지나도 제 꼬리뼈처럼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주경진이 좀 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10년 동안 봉사하는 모습, 정말 한결같은 모습 다시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다시 예전에 저의 모습을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무너졌을 때도 절대 이걸로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꼭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